한국전기연구원 효성 중앙지역 공동연구팀에서 개발한 변압 시스템의 제 변압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전통적인 어떤 변압 방식에서 벗어나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의 전기선에서 4개 또는 2개로 다시 줄이고 해서 전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 또는 똑같은 굵기의 전선을 4개로 올렸다가 이런저런 4개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전류가 펄스 방식으로 흐릅니다. 좀 강한 구동 형식이 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된다는 거죠. 4개로 인위적으로 4개로 증폭을 시켜 8개로도 상관없습니다. 몇 개로 하시든 4개로 했다가 2개로 이렇게 전선 가닥수를 줄이면 올렸다가 내렸더니 이렇게 변압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방식은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전류의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이렇게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좀 강력한 펄스 방식이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속력 방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걸 보통 모터에 적용해가지고 모터하고 연결된 바로 직전의 선을 이렇게 선을 늘려가지고 전기의 수용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모터에 들어가는 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로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같이 여러 겹으로 결합해서 파워를 증폭시키는 제 시스템을 제 기술 구조로 사용하셨으면 기술 도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방식보다도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딱 반도체와 관련했다고 반도체로 이렇게 전기를 갖다 증폭시키고 감소시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구조를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변압 구조를 내가 전선의 가닥수를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8개로 늘렸다고 합시다. 똑같은 굵기로. 그러면 증폭이 되죠. 그럼 어떤 데는 3개짜리로 전선의 가닥수를 3개로 하고 어떤 데는 4개로 어떤 데는 2개로 하고 이렇게 전류로 흐름을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죠. 전류의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얇은 거, 이쪽은 약간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여기 전류가 여기서 두꺼운 쪽으로 들어가면 전류가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에서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해놓으면 수용 구조가 되죠. 도로를 얘기하자면 8차선을 두꺼운 도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중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얇은 전기선, 그거보다도 얇은 전기선으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얇아지죠. 우리가 지금 집안의 전기선도 그렇죠. 일반 가전에 들어가는 전기선 로맥스 4.0을 보통 씁니다. 4.0을 쓰고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선은 얇은 걸 쓰죠. 그게 바로 변압 구조가.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제 방식대로 전류를 증폭시키고 감소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사용하셨으면 제거 기술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변압기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서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령 이렇게 똑같은 굵기를 4가닥을 더 늘려가지고 중폭 구조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중폭 구조를 가지면 어떤 데는 그게 중폭 구조를 가졌다가 다시 전선을 2가닥으로 줄이면 중폭했다 감소하는 이 변압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데는 3가닥을 보내고 어떤 데는 2가닥을, 어떤 데는 1가닥으로 보내면 각각 전류를 각 부품에 틀리게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가 거기 전류 공급 장치, 전류를 공급하는 공급 장치로서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사 레이더에도 이거 쓸 수 있고 모든데,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변압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또 이런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로 들어가도 되지만 어떤 데는 구동하는 부분이다, 가령 모터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 여러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가닥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좀 더 강한 펄스 방식의 전류가 공급이 되는 거로 그 자체가 이제 에너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돼가지고 소위 커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소위 콘덴서 커패시터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을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사방대에 들어오는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류량을
도로를 하자면 8차선으로 늘린다는 거죠. 전선의 가닥수를 8개로 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어느 정도 길이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그렇죠. 카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선의 가닥수를 가지고 전력을 증폭시켰다 감소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모터에 들어가는 선을 도로로 8차선으로 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속도를 제 방식은 이렇게 전류량을 통제해 가지고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속도를 변속기로 하잖아요. 변기차는 저는 그거 전기차나 드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류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수십조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하도 이런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기술 구조를 안 봤어요. 이 사람들은 설명하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걸 알까요? 제 기술이니까. 제 기술을 하도 도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도용을 하시더라고. 참 이게 어렵네요. 이게 전 세계에서 수없이 들어올 텐데 그게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각각 그런 기술이 수없이 들어오면 자신들에게 독점적인 구조를 이렇게 특허로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전선의 가닥수를 가지고 전류를 증폭시키고 감소시킨다는 거죠. 또는 전기선의 두께, 구리선의 두께를 두껍게 했다가 얇게 하면 증폭시키고 감소시키는 구조를 가진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변압 구조를 가지는 너무 간단하죠. 제가 이거를 제 기술은 뭔 다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 구조를 일단 가지시면 기술 도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도가 너무 많고 남이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살짝 변경을 시켜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제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뭐 자료를 좀 찾느라고 접대 이건데요. 이거 제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인데 이건 드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비행체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전원 공급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전원 공급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컴퓨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는 전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만들어서 증폭하고 전류를 감소하고 앞부분마다 틀리게 전류량을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식이고 어떤 데는 전선의 가닥수를 4개로 만들어 주고 어떤 데는 2개로 만들어 줘서 전류량을 많이 보낼 때는 많이 보내고 수용 구조를 넓혀 주는 거죠. 적게 보낼 때 조명 같은 거 조금만 튀는 거는 얇은 전기선으로 그냥 한 가닥으로 해주고 전류량을 많이 들어가는 데는 여기 전선의 가닥수, 구리선의 가닥수를 늘려가지고 전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쪽에는 이제 여러 개 배터리에서 들어가든지 여러 개 전기선에서 들어가든지 전류량을 여러 군데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호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신호도 신호선 그 반도체다 그러면 신호선의 가닥수를 많이 활용하는 것, 많이 빈번하게 신호가 입출하는 것에는 그 가닥수를 도로수를 넓혀 주는 거죠. 8차선으로 그렇게 어떤 데는 도로 신호선을 얇게 적게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신호선도 똑같은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전기차를 물리적으로 8개로 분할을 합니다. 배터리를. 그리고 콘덴서 같은 이런 카패시터가 될 수도 되고요. 뭐 이렇게 전원 공급기가 돼도 되고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콘센트처럼 해서 전기 충전소에서 연결을 받으면 각각 이것을 배터리 각 분할에 직접 그냥 전류를 공급해 보주는 방식 LG에서 사용하시더라고.
제 기술이죠, 당연히. 이것을 물적 분할을 내부 안에서 이 전기선을 4분의 1이 됐든 6분의 1이 됐든 16분의 1이 됐든 8분의 1이 됐든 회사에서 알아서 분할해서 각각 전류선을 만들어서 각각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휴대폰에도 이런 전기 충전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신호선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신호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반도체 신호 입출력 이것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변속기 없애는 구조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술,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기술인데, 아마 장국전기연구원하고 효성중앙제약 전공등연소도 아마 이 기술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류량을 공급하려면 전선의 가독수를 틀리게 하거나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아마 공급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을 도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급기인데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각 부분에 틀리게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속도를 증폭하고 감소하는, 그래서 속도를 강하게 선풍기 같은 거는 강중약할 때는 기존에 기어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강중약으로 해주면 전류량을 그때 틀리게 공급하는 것이 되거든요. 전류량을 틀리게 공급하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 프로펠러에서도 이렇게 전류량을 틀리게 하면 오른쪽과 왼쪽 날개의 프로펠러를 각각 틀리게 해서 오른쪽에 강하게 전류를 많이 공급해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많이 공급 왼쪽으로 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전류량을 통제해서 조향 장치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속도를 없애는 속도를 조절할 때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 자동차가 싸게 되고 고장들이 안 나고 단순해집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 누구나 이 기술은 제 것 듣기만 하면 누구나 전 세계에서 다 전기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별다른 기술 구조가 필요가 없어요. 기술자 불러들어서 특히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내면 엄청 싸게 만들어내. 대량 제작이 전 세계 전기차 경쟁이 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평상시에 다 속도를 날 때는 배터리 하나에서 뽑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일 때는 2개, 속도를 좀 더 높일 때는 3개, 좀 더 높일 때는 4개에서 뽑아 쓰는 겁니다. 어떨 때는 5개. 그렇게 되면 전선의 수용 구조가 8차선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도로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류량이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작은 도로에서 차량이 쏟아 나오는데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2차선밖에 안 되면 물리겠죠. 그래서 8차선도 늘리자는 겁니다. 기존의 병렬 방식은 2차선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딱 하나였으니까. 전선이 하나 있고 두껍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방대에서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온 전력을 그리고 정체 상태에 있을 수밖에, 대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또 전선의 가닥수를 8개를 늘린다든지 로맥 4.0이다 그러면 여러 개를 늘려가지고 수용 구조를 만들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가 들어오든지 전기를 수용하면은 이걸로 전류량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기존의 병렬 방식은 두 개에서 배터리에 들어와도 전선이 하나니까 전선의 굵기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가령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 전선이 100의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군데에서 받아들이면 100이고 두 군데에서 받아들여도 100이랍니다. 기존의 병렬 방식. 내가 이걸 과학적인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물류량이 이 전기 배터리에서 100씩의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렬방, 그러면 전선의 가닥수를 늘리든지 두껍게 하든지 해서 전류량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는 방식과, 또는 전선의 똑같은 굵기다 그러면 로맥 4.0 하나 둘 절연 구조를 같이 하는지 몇 개로 늘려갖고 그걸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펄스 방식으로 방식도 전기 방식도 이렇게 주파수 방식,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보다 강력한 전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 전선의 굵기를 하나 또 8개로 늘렸을 때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좀 더 강력한 널뛰기 방식의 강력한 펄스 방식이 들어가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안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의 구동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파워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들을 배치하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연구 자석이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여러 개의 연구 자석들을 배치하면 거기서도 상호간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강한 구동이 일어납니다. 이 방식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도 좀 하지 마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기선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선의 가닥선을 늘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두께 주거나,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죠. 두껍게 해가지고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원 공급기도 똑같이 이렇게 전선의 가닥선을 틀리게 해서 증폭시키고 감소시키는 구조를 갖춘다는 거죠. 또는 어떤 데는 굵은 전기선을 써가서 전류량을 보다 많이 흘려보내주고, 어떤 부분면은 어떤 데는 얇은 전기선을 써서 전류량을 통제해주면, 조명 하나 켜는데 굵은 전기선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얇은 전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량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이 전원 공급 장치, 중앙 공급 장치에서 되든 또는 전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해서 각 전선, 제가 A사에 있다 해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이 공급이 될 때 어떤 부품들에게는 전선의 가닥수를 각각 틀리게 해서 전류량을 틀리게 보낼 수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로맥 4.0이다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어떤 분들 이렇게 네 군 똑같은 굵기라 했을 때 네 개로 늘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두 개로 줄여주면 증폭하고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고 그랬죠. 이 이런 변압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강력한 구동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모터가 됐든 어떤 구동하는 에너지 양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데는 똑같은 굵기라도,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노맥 4.0이다 그러면 두께가 틀린 4개 전기선 4개라고 합시다. 전기선, 구리선을. 그러면 그걸 두께를 틀린 거를, 굵기를 틀린 거를 배치해놓으면 펄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파수 방식으로 강력한 구동 방식의 전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되는데, 이런 전원 공급 장치를 제가 제안을 했었죠. A사 레이더 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쓰셨으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하신 것이 되십니다. 한국전기연구원 효성 중앙제어공등연구팀이 이 기술들을 쓰셨으면 제 기술을 도용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기술 구조를 설명을 안 했으니까. 내 기술 썼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안 썼으면 할 수 없고요. 안 썼으면 괜찮고 도용이 아니죠. 안 썼으면. 썼으면 도용이라는 거죠. 남의 기술주를 함부로 딱 가져가다가 자기네 특허처럼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